자, 지금이 2026년 4월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세계 경제는요,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. 거대한 도미노들이 막 쓰러지면서 우리 자산, 우리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걸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신호, 시그널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현상의 딱 중심에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지정학적 분열, 그리고 보호무역주의. 이 두 가지가, 이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2026년 4월 지금 이 새로운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10가지 시그널은 대체 뭘까요?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신호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서로 막 얽혀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. 자,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첫 번째, 지정학적 폭풍입니다. 모든 경제 문제의 시작은 사실 정치 그리고 군사적 긴장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. 이 글로벌 갈등이 어떻게 경제 위기라는 무대를 착착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. 지금 세계 곳곳의 화약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먼저 미국하고 이란, 배상금 문제 때문에 협상이 딱 막혀서 이거 자칫하면 충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미중 무역 휴전은요,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.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중국의 히토류 통제, 이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같은 거죠. 방금 말씀드린 미국-이란 갈등,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.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거든요. 여기가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 같은 곳인데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막 올라가고 있어요. 만약에 이곳이 막힌다? 전 세계 유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첫째,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죠? 둘째, 오른 에너지 비용 때문에 식량 생산 단가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? 결국 개발도상국부터 시작해서 식량 안보 위기가 터지는 그런 비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도미노로 넘어가 보죠. 관세 쇼크웨이브.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아주 즉각적이고 혹독하게 경제에 충격을 주는지 보호무역주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죠. 바로 관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6%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새로운 무기. 바로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거든요. 이 16%라는 숫자가 와, 이게 어떻게 세계 경제 혈관에 막아버리는지 그 파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OECD에서 경고하기를 이 16% 관세 때문에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말 그대로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한 나라의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교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자, 이런 관세 전쟁이 터지면 그 불똥은 어디로 튈까요? 바로 환율 시장입니다. 전 세계가 불안해지니까 돈이 전부 어디로 몰리겠어요? 가장 안전하다는 달러로 쏠리는 거죠. 그 결과가 이겁니다. 원달러 환율 1,480원. 기록을 깨고 계속 오르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충격의 끝은 결국 경제 성장률입니다. IMF가 관세 폭탄, 환율 급등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내놓은 전망치가 바로 이거예요. 1.9%.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. 앞에서부터 쓰러지던 도미노가 결국 여기서 딱 넘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? 세 번째 섹션, 글로벌 대개편입니다.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에 맞춰서 아예 세계화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어요. 이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주 길고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.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. 프렌드 슈어링. 이게 뭐냐면요. 예전에는 무조건 싼 데서 물건을 만들었잖아요. 이제 그게 아니에요.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랑 마음이 맞는 믿을 수 있는 친구 국가들하고만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죠. 이제는 비용보다 국가 안보가 먼저다.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존 법칙이 된 겁니다.
이 프렌드 쇼어링 때문에 세계 생산 지도가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. 예전엔 어땠죠? 무조건 최저 비용,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최고였죠. 하지만 지금은요, 안보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. 그 결과 인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막 떠오르고 있고요. 반대로 예전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곳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. 이런 각자 도생 분위기는 중앙은행 정책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. 미국은 금리를 꽉 잡고 있고 유럽은 올릴 준비를 하고 중국은 반대로 돈을 풀고 있어요. 다들 제 갈 길만 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어디로 튈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위기, 촉매, 그리고 도전.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들이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 도전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.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?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. 세계 경제는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술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왜일까요?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. AI가 이 경기 침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치트키다.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연합, EU는 AI 인프라에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.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. 기술 혁신으로 이 경제 침체를 이겨내겠다.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건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혼돈 속에서 세계 지도자들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세계 경제 포럼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특별 회의를 연 거죠. 하지만 이 회의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. 바로 이 질문 때문이죠. 강대국들끼리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과연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? 이 회의감 섞인 질문이 바로 지금 전 세계 리더십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2026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10가지 신호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지정학적 분열, 관세 전쟁, 공급망 재편,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,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